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1 제1장 제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Equation of State.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있고 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개의 상태를 논하자. 개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상태함수인데 그 상태함수 중에서 TVP 그리고 이제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상태함수는 온도, 부피, 압력이에요. 그래서 온도, 부피, 압력의 그 상태함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Equation of St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quation of State를 그 기체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기체는 이 PVT로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 기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나타낼 것인가? 왜냐하면 보통 기체는 낮은 압력, 높은 온도에서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해요. 거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좀 압력이 높거나 또 온도가 또 낮거나 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 상태 방정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기체에 대한 성질을 고찰함으로써 상태함수와 상태함수 자체와 또 상태함수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루는 것이 PVT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온도, 주어진 압력, 주어진 부피에서 그 상태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 포인트마다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여기서 G축이 압력이죠. 펜을 좀 다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게 나오는 걸로 하고 조금 너무 굵을 것 같은데 이거 정도로 하고 색깔도 저희가 파란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V축이 있고 그 다음에 T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원에서 각 점마다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상태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친숙하게 잘 아시는 다이어그램이죠. 이것이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가열곡선, 액체의 가열곡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승화곡선, 고체가 기체되는 거. 이것은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용융곡선에서 고체가 액체되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가열곡선을 따라서 가면 끝이 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계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다 공존하는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 이런 것을 우리가 상태도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걸 그림을 봤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PVT, 특히 VT 서피스 또는 PV 서피스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서로 상평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지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에서 보고서 그것을 이제 다음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티컬 페노미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게 PV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럼 PV는 보통 우리가 이상기체라면 프로덕트가 콘스턴트니까 PV 이퀄 콘스턴트면은 쌍곡선물이죠. 그러면 이 축에서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 이러한 곡선들이 나타날 거고 이게 온도가 높고 이게 온도가 아니죠. 이게 온도가 낮고 이게 온도가 더 높은 곡선이 잠깐만 그거를 알아보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크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곡선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온도가 좀 높고 더 낮아지고 자, 그래서 기체 온도가 점점 낮아질 때마다 이것은 같은 PV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데 보통 높은 온도에서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일의 법칙처럼 나타납니다. 유사하게
낮은 온도가 되기 시작하면 약간 변곡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변곡점을 만들면서 지나가게 되죠. 자, 이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인 겁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은 밑으로 나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이상에서는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액화가 일어나는 제일 높은 온도, 우리가 임계점 그렇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온도가 임계점보다 이제 낮게 되면은 액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오다가 액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만들어진 액체하고 원래 기체하고 평형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럼 액체의 부피는 얼마? 바로 밑에 기체의 부피는 얼마?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점점점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압축이 되고 부피가 줄다가 그 온도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액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액체 볼륨, 기체의 볼륨 이렇게 되는데 이 선에서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바로 그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액체가 되면 다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이제 이때부터 기체보단 액체 때 부피가 더 천천히 적게 줄어들죠. 그렇지만 압력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점선 안에서가 뭐가 되냐면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액체와 즉 이쪽 기체 상태와 이쪽 액체 상태가 서로 평형을 이루는 상평형을 이루는 바로 그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타이라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선들을 우리가 타이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라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상변화를 하는데 1번은 액체에 있습니다. 4번은 기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액체에서 기체로 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상평형을 이루면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상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온도를 올려요. 온도가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점점 온도를 올리게 되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런 다음에 부피를 풀어줘요. 익스펜드를 시켜요. 익스펜드를 시키면 이렇게 익스펜션이 일어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부피를 고정시키고 다시 온도를 낮춰줍니다. 쿨링을 시키면 이 상태로 올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나타나? 메니스커스가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액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하는 점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크리티컬 포인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이게 조셉 노블 책에 있었던 거를 제가 좀 어떻게다가 그려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다 뭐 조금 공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밀봉을 시킵니다. 바야를 밀봉을 시켜요. 그리고 액체를 조금 넣어놔요. 이렇게 액체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가열을 온도를 올려주면 점점 액체가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기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액체가 있었으면 액체의 밀도가 있겠죠. 기체가 있었으면 기체의 밀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점점 커질 거고 계속 증발을 하니까 액체의 밀도는 액체가 부피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많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기체의 밀도하고 액체 밀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같으면 구분이 없어지죠.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유체니까 구분이 없어지면은 경계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도가 달라서 빛을 뭐 이렇게 산란시키는 그 정도가 달라서 그 리프랙티브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두 개의 상이 있다, 그 경계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경계면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기체가 있었고 액체가 있었는데 이제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루이드가 되는데 특히 크리티컬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위를 넘어서 트랜지션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까 같이 no meniscus conversion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보면은 여기 변곡점이기 때문에 P를 V로 미분한 거, 그것이 일단 라운드 P 라운드 V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0이고 또 변곡점이니까 라운드 스퀘어 P 라운드 V 스퀘어 변곡점에서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이소서멀 컴프레서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의하기는 이렇습니다. 압력 변화를 줬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전체 상대적인 부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V바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소서멀 컴프레서빌리티가 큰 거는 압축이 잘 되는 거죠. 부피 변화가 큰 거죠.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아이소서멀 컴프레서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 V 바분의 1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V 바 이렇게 해놓고 크리티컬 포인트죠. 그리고 1 이력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이게 0으로 갔잖아요. 변곡점에서. 그 변곡점에서 저게 0이니까 이 카파가 무한대로 가졌는데 카파가 무한대로 압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 근처에서는 굉장히 density fluctuation이 이 density fluctuation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fluctuation이 요동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density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이 뭐 상당히 스펙트럼이 브로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ritical opalescence라고 이야기하는 현상을 인계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데어발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이건 다 뭐를 얘기해 줍니까? 이상기체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보통 상온 상황압에서는 대부분의 기체가 이상기체하고 유사하게 거동을 합니다. 이제 압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럴 때가 문제가 되죠. 이제 또 온도가 아주 낮아진다든지. 자, 그런데 그 이상기체의 가정이 뭐였냐면 이상기체의 기체 분자들은 부피가 없다. 점질량체로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기체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 인력이든 청력이든 하지 않는다. 다만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을 해서 방향을 바꿀 뿐이다. 자, 이것이 이상기체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기체는 사실은 없죠. 각자의 자기 부피가 있고 또 디스퍼션 포스라고 해서 전자가 있고 뭐 양성자가 있고 하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서 약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도 작용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가 없는데 아이디얼 한 컨디션이 아닌 즉 낮은 압력, 높은 온도가 아닐 경우에 다루는 이제 방법으로서 우리가 반데발스 이퀘이션을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물리적으로 그 현상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분자들은 부피가 있어요. 이게 그냥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떤 기체 한 분자가 보는 공간은 실제 우리가 V라고 하는 공간보다 작죠. 다른 분자들의 자기 분자들의 부피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기체 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 약간의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하니까 사실 컴프레서빌리티가 더 좋은 거죠. 잘 압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데발스가 1877년에 반데발스 이퀘이션, 물론 반데발스가 했겠죠. 그래서 반데발스 이퀘이션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실제적으로 B만큼 자체 부피만큼 보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압력도 그 컴프레시블 하니까 좀 더 큰 압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데발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실제 기체들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체마다 그 A 값하고 B 값이 좀 달라요. 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이 P하고 V하고 T를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A와 B 값을 결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데발스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H2의 반데발스 컨스턴트 A,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무슨 리터 퍼몰인지 리터 스퀘어 바 퍼몰 스퀘어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야 이것이 압력으로 될 거고 그래야 이것이 부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맞추는 거예요. 자, 부피가 아니라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 실제로 뭐 분자가 큰 분자가 되면 이 커져요. NO2 같은 거 크죠. H2에 비교해서. 그래서 자기 부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아마 이거 같은 탄소가 큰 이건 진짜 커다란 분자들이니까 C5 같은 건 이제 제일 많이 크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트랙션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전자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디스퍼션 포스, 반데발스 포스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큰 분자들이 이렇게 A 값도 크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데발스 이퀘이션으로 아까 봤던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기 그 곡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PV 다이어그램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반데발스 이퀘이션은 사실 그 3차식이 돼요. P를 V로 나타냈을 때 3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V가 여기 스퀘어가 있고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차식이 되는데 3차식의 특징은 뭐냐면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아닌 부분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러한 보통 위에까지는 이제 변곡점이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3차식이 되니까 이게 3차식의 이제 전형적인 커브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선대로 이것이 이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바로 그 액체 저기 기화곡선하고 이제 그 기화곡선, 응축곡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서 이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자 그 밑에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액체가 컴프레션이 액체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뭐 이쪽에서 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도 밑에서는 우리가 이거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압축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응축이 되겠죠. 기체가 액체로 되겠죠. 그것이 액체와 기체 공존하다가 다 액체가 되면 다시 이제 압축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곡선을 보였는데 반데와발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걸 나타내게 되면은 유감스럽게도 그 직선 타이라인이 나타나질 않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타이라인을 중심으로 자 그런 것이 나타나죠. 이것을 이제 노글 교수는 언듈레이트, 이게 영어 특별한 단어 써서 얘기를 했는데 언듈레이션이 생겨요. 언듈레이션 이게 저도 갑자기 그 단어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맥스웰 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것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점으로 된 요선 요것이 뭐냐면은 이 맥시멈 포인트가 있고 그러니까 극점들이 있잖아요. 최고점, 최저점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각 그 포인트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아까 여기서 변곡점이었으니까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러한 그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 라인에서 봤을 때 그럼 이 라인 사이에 있는 이 영우 있잖아요. 그 B에서 D 가는 바로 그 곡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쪽이 뭐였어요? 이쪽이 V였거든요. 여기가 압력이죠. 그럼 이것은 압력을 증가시키면 반대로 V가 증가가 돼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V는 감소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unrealistic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하여간 이 점에서 이 점 최상점과 최저점에서 이게 우리가 B에서 D 가는 것이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가 있지 않죠. 언스테이블하면 스테이블한 걸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타일라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A에서 B까지 그리고 D에서 E까지도 이게 메타스테이블한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일라인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바로 그 점이 그런 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A와 E가 기체로서 그리고 액체로서 서로 평형을 이루는 그렇게 우리가 반데와발스 이퀘이션도 액체와 기체의 상변환에 있어서의 평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데와발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컴프레시빌리티 팩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데와발스 이퀘이션이 얼마나 실제 기체의 성질을 이상성이 아니고 실제 기체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데와발스 이퀘이션이 이렇고요. 이게 부피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압력이 0으로 간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A는
0이죠. 이거 0으로 갈 거고 이게 커지니까 b가 무시가 될 수 있어서 이 턴 v-b가 v 바로 갈 거고 자 그렇게 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pv 바죠. pv 바 이퀄 rt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상기체처럼 거동하게 되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나 해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G compressibility factor RT분의 PV 바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 반대발수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거 이게 딱 보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펜을 좀 너무 빨간 걸 쓰기 좀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조금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 여기서 출발할 텐데 지우고 일단 P 플러스 V 스퀘어 그냥 V 바 하지 말고 그냥 V 스퀘어 A V 스퀘어 하겠습니다. 이퀄 V 마이너스 B 분의 RT 그렇죠? 그리고 양변을 V를 곱해줘요. V를 곱해주니까 PV가 되고 VA 이렇게 되죠. 여기서 V를 곱해주니까 V 마이너스 B분의 RT V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양쪽을 양쪽을 RT로 나눠줘요. RT로 나눠주면 RT분의 PV가 될 거고 플러스 RTV분의 A가 될 거고 이쪽은 V-B분의 V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이것이 compressibility factor가 되고 이걸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V-B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어 RT V분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한번 쓱 보고도 알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걸 양변을 위아래를 V바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V바분의 B가 V바가 볼륨이거든요. B는 아까 봤지만 뭐 이제 작은 값들이었어요. 이건 기체 자체의 볼륨, 이거는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 자체의 볼륨, 이거는 주어진 볼륨.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잠깐만요. 이게 상당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x가 굉장히 작게 되면 우리가 이걸 몇 급수 전개를 해서 굉장히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x 스퀘어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전개를 해요. 그렇게 전개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v 바분의 b 플러스 v 바 스퀘어분의 b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 지워졌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 값이 되냐면은 다시 그래서 1 마이너스 v 바분의 b 그런데 뒤에 RT v 바분의 a가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로 RT v 바분의 a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다음에 이거에서 나오는 항이 플러스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로 v 바분의 스퀘어분의 b 스퀘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것이 아까 비리얼 전개에서 이게 second virial coefficient하고 같죠. 이거는 third virial coefficient와 b 스퀘어가 third virial coefficient하고 같게 되죠. 이거 프라임 없습니다. 이거 v 바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b에 대해서 갖게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보일 템퍼러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RT분의 A가 0이 되는 걸 보일 템퍼러처니까 TB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대발수 이퀘이션에 대해 A 값과 B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일 템퍼러처는 바로 계산이 되죠. 어떻게? BR 이건 기체 상수니까 BR분의 A로 보일 템퍼러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비리얼 이퀘이션을 살짝에 마찬가지로 했었지만 이 V바분의 1에 대해서 전개된 거를 P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PV는 RT 바니까 V바분의 1을 어떻게 RT분의 P 그렇게 되나요? 네. RT분의 P V바분의 1을 V바분의 1을 RT분의 P RT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RT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P가 엎겨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뭐가 해당이 되냐면은 이 전체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B 프라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발수 이퀘이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이제 풀고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하나 풀고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문제예요. example인데 What is the molar volume of ethane at 350K and 7 T-bar according to ideal gas law.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언제 온도가 350K고 70바일 때 몰라 볼륨이 얼마인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에테인에. 뭐 사실 에테인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콘스탄트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발스 이퀘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V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은 V바는 P분의 RT잖아요. P분의 RT이기 때문에 70바 집어넣고 R 값은 이게 우리가 바로 했을 때 이게 ATM으로 했을 때 0.08인데 바로 했으니까 0.08314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50K 집어넣으면 이렇게 몰라 볼륨이 나와요. 0.416이죠. 그런데 반데얼스 이퀘이션이게 되면은 이 B 값과 A 값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값을 여기다 알았더니 이거하고 이거의 에테인이거든요. 그래서 에테인에 대한 것을 집어넣고 R 값 집어넣고 350K 집어넣고 그래서 V바가 여기 있고 70이 여기 P가 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런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보면은 V가 여기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V에 대해서 3차식이 나옵니다. 그 V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걸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축차근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번 값을 대입해 보면서 근을 찾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다 그러면 그 값을 이 값을 알려면 여기 값 대입하고 여기 값 대입해서 보면 여기 값은 높고 여기 값은 낮으니까 그 사이 값이 있겠다. 그래서 점점 이 값 하면서 좁혀가면 이 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서 이제 값을 넣어보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왜냐하면 이 방정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면 쉽게 풀리지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풀면 V바가 0.2297 리터 퍼 몰이 나와요. 아까는 0.46이었잖아요. 416.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 기체. 왜 그러냐면 온도가 이렇고 바가 70바, 70기압이기 때문에 에테인이 그래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걸 쉽게 푸는 방법이 매스매티카를 쓰든지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 권하는 건 매틀랩 이게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거 써가지고 이 이퀘이션을 풀면 요거 한 줄로 명령 하나 주고 솔브하라 그리고 명령 하나 주고 한 줄 주게 되면은 그냥 답이 밑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허수가 하나 두 개 나오고 실수 하나 나오죠. 딱 보면 정확하게 실수가 답이죠. 부피는 허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